조국은 누구인가? 내가 이 앞전에 조국에 대해서 여러 그 썸네일에만 나오는 조국 이름만 쳐도 훨씬 많은데 몇 개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국 정치하라. 재능은 섞일 필요가 없다. 198강에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니까 너 가서 정치를 해봐라. 왜냐하면 얘가 이전에 그 작년 그 가을쯤 돼서부터 정치하려는 얘기를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도 하고 개인 SNS도 하고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해. 그 연막을 피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야 그러면 정치해라. 네 재능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재능을 썩힐 필요가 뭐가 있냐. 너 지금 그 윤석열한테 칼침 맞아가지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 당했는데 그러지 말고 너 나가서 정치해봐라. 사람들이 너 불쌍해서도 찍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 네 그 부산 사람이니까 부산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네가 강남 좌파니까 강남에 나가서 하든지 그 해봐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것은 딴 사람 등에 업지 말고 너 자신이 되라. 홀로 서서 너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해라. 이 얘기는 그예요. 홀로 서라. 그래서 just know yourself. 너 자신이 되라.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야. just be yourself. just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이 되라는 것이 내 충고였어요. 이 강의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열어서 들어보시면 돼요. 나는 강의 시리즈를 계속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하기 때문에 하나도 내가 빼놓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다시 뭐 재편집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실수했으면 다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겁니다. 233강 조국, 고민정, 친문세력 왜 일어나? 그런데 조국이 자기 스스로 친문 세력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국이 어느 날 2월 달에 가서 금년 2월 달에 가서 신당을 만든다는 거야. 2월 초지.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 아니 이 녀석이 신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조국 신당 왜 운영한가? 조국 신당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강의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국을 까기 시작했어요. 신당을 만든다고 그래서. 신당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썼어요, 다. 근데 문재인을 등에 업고 나왔어요, 조국이. 그러니까 조국을 살려주기 위해서 김어준이 협력할 거거든? 근데 협력하면 심각해진다, 문제가. 그래서 아주 그냥 막 이 문재인 빨아주듯이 조국을 빨아주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조국을 은근슬쩍 계속 이 바람을 불어줬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에게 인과관계를 생각해라. 우리가 당하는 이 난국은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조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계속 조국은 그 거짓과 위선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두 편에 걸쳐서 했고 이해찬과 조국을 비교했습니다. 이해찬과 같은 훌륭한 정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흡혈귀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표할 것인지도 얘기했습니다. 4월 10일 날 투표를 했잖아요. 그 22대 총선. 그때 절대로 조국 신당에 투표하지 않도록. 뭐가 비조라는 게 뭐 있었죠? 무슨 비조라고 있었는데, 그거 막 캐치프레이즈로 만들어가지고, 지민비조, 그래. 지민비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지역구는 민주당에 비례는 조국당에다가 뭐 하라고 난리를 주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된다. 조국은 그렇게 정당을 운영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몇 편에 걸쳐서 문재인과 조국, 윤석열과 한동훈, 얘네들은 똑같은 놈들이다. 왜냐하면 특징이 같아. 서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특징 자체가 같아. 이들은 왜 이재명의 목에 칼을 꽂으려 하는가. 문재인, 조국, 윤석열, 한동훈. 이 똑같은 놈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여야 돼, 다. 넷이서 합작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문재인과 조국, 윤석열과 한동훈. 흡혈귀들의 빨대를 제거하기는커녕 더 많은 빨대를 제공했어요. 이놈들이. 마지막 4편에서는 문재인과 조국,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직 성실성에서 마이너스거든. 딱 봐도 마이너스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인사조직을 전공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학문이 굉장히 넓어요. 들어가면 경영학에서 아주 좁은 분야인데 들어가면 사실 인간과 조직에 관한 전부 다예요. 그래서 쉴 새 없이 그 문헌들을 읽어야 돼. 새로 연구가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독일에서 나오는 신문, 잡지 이런 것들을 다 구독했어요. 지금 그래서 너무 녹초가 돼가지고 그거 볼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챗 GPT가 나오니까 주로 물어보는 건 독일 어디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이거다. 그러니까 이걸 알려줘라. 이렇게 하면 챗 GPT가 알려줘요.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어디 가서 보라 그래. 그러면 내가 구독한 것만 옛날에 보다가 이제 다 집어치고 챗 GPT에다가 물어봐. 그럼 그놈이 뭐라 그래. 그리고 엉터리 같은 것도 가르쳐 주는데 맞는 것도 가르쳐 주고 막 그래. 그럼 어디 이 링크가 걸려 있잖아.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요즘은 많이 정확도가 높아져가지고 대충 맞춰. 뭔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 네 분들 문재인, 조국, 윤석열, 한동훈 한 그룹으로 묶여. 인사조직을 연구한 그 이론적 틀에 의하면 다 같은 애들이야. 서로 정도의 차이가 있지. 그래서 나의 가설은 옳았는가라고 내가 260강에서 나 스스로를 생각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국은 이재명과 민주당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의 가설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설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조국의 리더십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즉 정당을 이끌 만큼의 역량을 갖추었는가? 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내가 보느냐? 민정수석실이라는 조그만 이 서브 시스템이죠. 이 조그만 조직 하나 제대로 리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수많은 당원들이 있는 12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자기 이익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윤석열을 제대로 인사검증하지 않았거든요. 왜? 그것은 자기 이익과 관련이 깊어요. 윤석열의 거짓말조차 눈 감아주었다. 왜? 그것도 자기 이익과 관련이 맞습니다. 비서관이었던 박형철과 이인걸 등에게 속았어요. 왜? 그것도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어요. 친문 세력을 후광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자기 혼자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서 홀로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어딘가 기대서예요. 그런 사람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당을 만들 때 문재인에게 가서 기대. 뭘 할 때 누구한테 기대. 자기 홀로 서서 팀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분명하잖아. 민정수석실 하나 이끌지 못했는데.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관이었던 박형철, 이인걸에 속았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다 검사 빨대들이거든. 윤석열 빨대였거든. 정경심 교수가 수사받고 있을 때 그 박형철, 이인걸이 다 그 변호사, 그러니까 검찰 출신 변호사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인걸을 변호인으로 붙여줬다니까? 자기하고 그렇게 1년 넘게 2년 가까이 있었던 2년도 넘게 있었던 박형철, 이인걸이 어떤 인간인지를 몰라봤다는 거야. 2년 동안. 이게 등신 아니야? 말하는 걸 보면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분간이 안 돼, 얘는. 조국은 과거에 공익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가? 즉 공동체를 위한 의미 있는 사회적 성취가 있었는가? 이 새끼는 뭐 있어 개뿔이나. 없었지. 그러니까 있어빌리티만 만들어내는 거야. 신원서판으로. 쫙. 얼마나 똑똑해 보여. 있어빌리티를 통해 뭔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것과 숟가락 신공이라는 재주가 있는 것은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었죠.
숟가락 신공은 누구야? 문재인도 숟가락 신조. 낙동강변일지에 가서 뭐 숟가락 얹고. 그다음에 조국도 그 민주당에 숟가락 얹어. 그래가지고 쇄빙선이 되겠다, 예인선이 되겠다, 민주당의 뭐 지민비조를 하면은 그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가 되도록 돕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개수작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1대1 구도가 아니라 자기들한테 양보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지역구도 가서 뭘 하겠다는 거 아니야? 와, 이 새끼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특히 정관예우 문제에 대해서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박은정 검사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1년에 41억을 벌었어요. 그거는 일반 직장인들 연봉의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이 100년 동안 근무해야 받는 것을 1년에 벌어버렸다. 그런데 문제 없다는 거야. 어떡하라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인사검증 문제.